예, 안녕하세요. 대수학 완미 실습 10주차 잉여군 계산과 단순군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화면 연결하겠습니다. 예. 먼저 우리 앞에서 배운 것들을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중요한 내용이니까 이 슬라이드부터 보도록 하죠. 자, 이 세모의 기호를 쓴 거는 제가 보통 부분군이라고 하는 건 이런 부동호기를 사용하는데 정규 부분군의 그 중에서 특별히 정규 부분군이라는 건 세모의 기호로 씁니다. 자, 부분군 아무거나 대해서 전체를 그 좌잉여류들로 모아준 그 집합을 G 나누기 H라고 표시를 하죠. 이런 좌잉여류들을. 자, 이게 다시 군이 되면 굉장히 좋은데 그게 군이 되냐 안 되냐가 바로 그 군이 정규 부분군이다 하는 조건인 거죠. 그리고 그때는 이런 준동형 사상이 있어서 G에서 G 코션트 H로 가는 그런 준동형 사상이 존재합니다. 자, 정규 부분군의 조건은 어떻게 되냐? 먼저 정의는 이거죠. 좌잉여류와 우잉여류가 같은 조각일 조건, 이게 집합이라고 했죠. 부분 집합이 같은 겁니다. 그죠? 좌잉여류, 우잉여류가 같아야 되고, 이걸 좀 표현을 바꾸면 내부 자기동형 사상을 이용해서 GHG 인버스가 다시 H랑 같아진다 이렇게 좀 더 보기에 좀 깔끔해 보이죠. 이렇게 표시할 수도 있고, 또는 좀 더 약한 조건이죠. GHG 인버스가 H의 부분군이면 된다. 약한 조건. 더 약하니까 체크하기는 더 쉽죠. 까다롭지가 않으니까. 이걸 다르게 표시하자면은 H 안에 모든 원소 아무거나 갖고 오고 그리고 군의 모든 원소 G에 대해서 GHG 인버스가 다시 H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 이 조건이. 이 네 개의 동시 조건이 있는데 여러분이 사용할 때는 이 네 번째 거를 많이 사용하게 될 겁니다. 이게 정규 부분군이 될 필요 충분 조건들이고요. 정규 부분군이 되면 좌잉여류들의 집합이 군을 형성한다는 거. 자, 그리고 또 하나 준동형 사상이라는 걸 배웠죠. 어떤 두 군에서 G에서 다른 군 G'으로 가는 함수가 준동형 사상이 될 필요 충분 조건은 뭐냐? 파이 AB가 파이 A, 파이 B. 그죠? 두 원소를 연산한 다음에 함수로 보내주는 것하고 먼저 보내고 나서 연산해 주는 거. 그죠? 먼저 연산하고 나중에 보내는 거. 먼저 보내고 나서 나중에 연산하는 거. 그게 일치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군의 이항 연산과 잘 어울리는 거죠. 잘 어울리는 경우를 준동형 사상이라고 하고요. 자, 중요한 게 이 경우에는 그 커널, 핵, 준동형 사상의 핵이 바로 그 군의 정규 부분군이 된다고 했죠. 자, 그래서 다음과 같은 굉장히 중요한 이름이 붙은 정의는 굉장히 중요한 거랬죠. 동형 정의, 제일 동형 정의가 뭐냐? 자, 이렇게 준동형 사상이 하나 주어지면 다시 한번 보면 G에서 파이로 G 프라임으로 가는 준동형 사상이 주어지면 그 이미지는 부분군이 된다고 그랬죠. 관계 있는 건데 자, 지금 여기서 그러면 커널 오브 파이의 핵을 그냥 간단히 H라고 표시하면 이게 정규 부분군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G 코션트 H로 가는 이게 군이 되고요. 자, 그래서 G에서 G 코션트 H로 가는 어떤 준동형 사상이 있습니다. 준동형 사상이 있고요. 자, 그리고 여기서 여기로 가는 동형 사상입니다. 뮤라고 하는 동형 사상이 있게 됩니다. 원소라고 하나 보게 되면 여기 A는 이쪽 파이 A로 가게 되고 여기서 이쪽으로 갈 때는 A를 포함하는 그냥 좌잉여를 보낸다고 했죠. 그럼 뮤가 이 AH를 뭐로 보내야 할지는 자명하게 되는 거죠. 이런 동형 사상, 그러니까 그 커널로 G를 그 핵으로 코션트 해준 거는 그 이미지 오브 파이랑 동형이 된다.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자, 그래서 이제 드디어 잉여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 덧셈군이죠. 정수들의 덧셈군을
단순군, 자명한 군, 영어로 코션트를 해준 거고요. 이 크기가 한 개죠. 원소의 개수가 한 개뿐이죠. 그럼 모든 좌잉여류들이 다 원소가 하나씩인 겁니다. 그죠? 하나씩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그 원소들이 처음하고 달라질 게 하나도 없죠. 뭉쳐져야 되는데 뭉쳐지는 현상이 전혀 없습니다. 얘는 그냥 뭐랑 똑같냐면 정수, 원래 처음에 정수 전체랑 똑같습니다. 똑같다 말하면 안 되고 동형이다. 그렇죠? 동형이다라고 말. 자, 그럼 좀 다른 예제, 우리 지난주 질의응답 시간에 했던 건데 NR 있죠? 실수에다 정수를 곱하는 건데 얘는 실수에 정수를 곱하는 애들 이렇게 대응이 되는데 어떤 정수를 다 곱해주더라도 실수에 곱해주면 결국 곱해주게 되면은 얘는 결국 실수 전체가 되는 거죠. 실수 전체가 정수 몇 배를 해주더라도 정수의 경우에 다르게 그래서 실수 전체를 다시 실수 전체를 나눠준 건데 이 얘기는 뭐냐? 실수 전체가 한 덩어리가 됐다는 얘기죠. 이 코션트 해주는 나눠주는 그 부분군의 크기만큼씩 이렇게 조각조각 나눠지는 건데 전체가 한 덩어리가 되는 게 하나짜리입니다. 자꾸 터치가 죄송합니다. 이 하나짜리 거고요. 얘는 결국은 그럼 어떻게 되냐? 하나짜리 군인 거죠. 자명한 군과 동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정리하면 G를 자명한 군으로 나눠준 잉여군은 처음에 원래 G와 같고 G 전체로 또 코션트를 해주면 그거는 자명한 군과 같습니다. 그러니까는 여기서 알 수 있는 점은 뭐냐면 이 내용도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되지만 그렇게 어렵지 않게 자, 여러분 여기서 알 수 있는 점은 뭐냐 잉여군을 정규 부분군으로 이렇게 뭉쳐가지고 만들 때 너무 작으면 전혀 안 뭉치죠. 변화가 없어요. 이것도 좋은 건 아니고요. 그 G 전체를 너무 하나로 뭉쳐버리면 너무 단순해지니까 역시 이건 좋은 게 아닙니다. 적당한 게 뭐냐면 전체 군을 적당한 크기로 뭉쳐가지고 어떤 이 군의 좋은 특성이 좀 남아있고 우리가 알아내고 싶은 그 군의 어떤 성질들이 조금은 남아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너무 잘게 나눠서 여전히 복잡하면 안 되고 좀 단순해지면서도 알고 싶은 게 남아있도록 하는 적당히 나누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많이 들었지만 우리 정수의 경우에 우리 정수론에서는 이거를 적당한 n의 배수들로 나눠준 잉여군들 생각하는데 이 n을 잘 나누는 게 중요하죠. 문제에 맞게 3을 기준으로 나눠주거나 또는 4를 기준하거나 이런 기준이 굉장히 잡는 게 중요한 거죠. 이건 일반적으로 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이게 뭐라고 했죠? 지표라고 했죠. 지표 뭐냐면은 G, 코션트 H, G를 H로 나눠준 거의 개수입니다. 지금 뭐의 개수냐면 좌잉여들의 개수인 거죠. 좌잉여들의 개수예요. 이게 두 개뿐인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 이런 경우 두 개뿐인 경우 자 잉여들로 G를 우리 라그랑지 정리 때도 했지만은 우리 갑자기 분할을 하는 거죠. 교집합이 없도록 분할을 할 수가 있다고 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뭐 i에 대해서 a, i, h 이렇게 분할할 수 있다고 했는데 지금 인덱스가 바로 이 몇 개의 분할이냐 그걸 알려주고 있죠. 2라고 하는 건 두 개의 분할이라는 거죠. 그래서 보면 그 중 하나는 뭘까요? 그러니까 두 조각이 있는 건데 그 중 반드시 한 조각은 h 자기 자신 손바닥 대는 자리에 이 버튼이 있어가지고 자 그래서 그러니까 두 조각인 거예요. 좀 두 조각인데 하나는 H 원래 얘죠. 얘가 무조건 되는 거고 또 한 조각은 이걸 편의상 그냥 AH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A라고 하는 건 H 안에 안 들어있는 거 아무거나 하나 갖고 오면 됩니다. 그죠? 이렇게 좌잉여로 두 개로 분할할 수가 있고요.
또 다른 방법은 우잉여류로 분할할 수도 있죠. 예. 하나는 H, 우잉여류도 반드시 H는 들어가고, 하나의 조각은 예. 어떻게 얻냐면 H에 안 들어있는 걸 고르면 된다고 했죠. 여기 있는 A가 있으니까 다른 걸 골라도 되지만 이 A를 골라주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전체 집합이 두 개의 집합으로 분할이 됐는데 보시면 얘는 같잖아요. 그죠? 두 개 같으니까 당연히 이 조각과 이 조각도 같아지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같아지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이게 무슨 의미냐? 모든 좌잉여류가 다 그 해당하는 우잉여류와 같아지면 그게 바로 정규 부분군의 조건이었는데 사실 따질 게 두 개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는 H, 또 다른 좌잉여류는 AH 두 개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H는 이쪽하고 같아지고 그리고 우잉여류, 그 좌잉여류 하나씩 남는 것들이 얘네들밖에 없으니까 모든 좌잉여류, 우잉여류들을 따져준 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같아지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따라서 뭐를 알 수 있냐? 그러면 H는 G에서 정규 부분군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 좀 기억을 여러분 하셔야 돼요. 예. 인덱스가 2인 경우는 지표가 2인 경우는 그 부분군이 정규 부분군이 반드시 정규 부분이 된다는 거. 예, 얘로 바로 우리 교대군이죠. 알터네이팅 그룹 교대군 A에는 전체 대칭군의 부분군인데 인덱스가 2였죠. 전체를 두 개로 나눈 거죠. 하나는 짝치환, 또 하나는 홀치환 이렇게 나누는 거였죠. 그게 두 개로 나누는 게 바로 부분군으로 좌잉여들로 쪼개는 거였고요. 근데 A에는 어쨌든 인덱스가 지표가 2니까 얘는 더 나아가서 어디까지 되면 정규 부분군이 되는 거죠. 자, A4에 위수가 6인 부분군이 없다. 이건 뭐 교재를 여러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잠깐만 이거 얘기를 하자면은 얘는 원소가 몇 개짜리냐면 얘는 전체 원래 군은 24개죠. 4팩토리얼 그거를 반을 나눈 거니까 12개짜리 군이거든요. 예. 위수가 12인 군인데 위수가 6인 부분군이 있다고 하면 얘를 H라고 있다고 하면 H는 A4에서 정규 부분군이 되죠. 정규 부분군이 되는데 만약 있다고 하면 그 성질을 이용해서 책에서 보면은 이 H가 포함해야 될 원소들을 쭉 나열을 해줍니다. 스케치만 해드리면 그래서 계산들을 하고요. 잠시만 제가 보여드리면은 하지는 않고 그렇죠. 예. 가령 뭐 위수가 2니까 위수가 2라는 얘기는 뭐냐면 어떤 원소든지 간에 AH의 제곱이 항등원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이렇게 알 수 있는 게 어떤 원소든지 간에 제곱하면 H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얘가 왜냐면 A제곱 H니까 두 개의 좌인율과 같을 조건이 이거죠. 그래서 모든 A에 대해서 A4에 이거를 이용해서 H에 들어있어야 될 원소들을 따져보면 원소가 6개가 아니라 전체가 돼. 절대 6개로 끝나지 않고 더 많아진다. 이런 설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떤 모순을 이끌어낼 수 있고요. 디테일한 거 여러분들 그냥 교재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예제의 중요성은 뭐냐면 원소가 12개인 군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약수마다 12의 약수는 6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약수인 6개짜리 부분군이 있냐 없냐를 따질 수 있는데 없다는 거죠. 있고요. 그러니까 라그랑지 정리에 역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고. 자, 그래서 이제 한번 잉여군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잉여군 계산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뭐냐면은 위수예요. 위수고요. 그러려면 각각의 위수를 알면 된다. 지금 유한군에 사는 거니까
얘 첫 번째 전체는 4랑 6 곱하는 거니까 24개짜리인 거 알 수 있고요. 자, 얘는 그냥 원소로 한번 보면 됩니다. 예. 항등원. 그리고 얘. 자, 이거 2배 해주면 0,2. 3배면 0,3에서 0,5까지 있죠. 그죠? 그 다음에 0,0 돌아오는 거니까. 그럼 원소가 몇 개냐면, 예, 6개죠. 24 나누기 6이니까 원소가 4개짜리인 걸 알 수 있어요. 원소가 4개짜리다. 4개짜리 군들을 다 찾아봤잖아요. 그죠? 자, 그럼 얘는 다시 가환군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4개짜리니까. 그리고 우리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가환군의 잉여군은 다시 가환군입니다. 그렇죠? 가환군의 잉여군은 우리 질의응답 때도 했던 것 같은데 지난주 가환군의 잉여군은 가환군이네. 그죠? 그러면 가환군 분류정리로부터 4개짜리 군은 2가지 중 하나예요. 예. 이렇게 순환군이 있고 아니면 FV, 흔히 이제 V라고 표시했던 예, G2 프로덕트 G2가 있고 순환군 예, G4가 있고 이게 2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거냐? 이거를 정해줘야 되는 거예요. 잉여군 계산이라고 하는 거는 예, 여기서 원하는 거. 우리가 잘 아는 간단한 것 중에 뭐냐 이걸 찾아줘야 되는 건데 자 어떤 걸까요? 예, 2개. 2개. 자 순환군이냐 아니냐. 예, 이제 우리 이제 여러 가지 방법들을 볼 텐데 자, 위수를 갖고 하는 겁니다. 위수. 원소의 위수. 예, 위수 갖고 하고요. 이 곱션트 해주는 부분으로 그냥 편의상 H로 표시하고 책에 보는 것처럼 1, 1,0 이라고 하는 원소의 위수를 그러니까 1,0을 포함하는 좌익여류의 위수를 따져보는 거죠. 따져보는 건데요. 자, 근데 이거는 결국 어떻게 따지시면 되냐면 제가 얘기했듯이 잉여류에 들어가냐 얘만 가지고 연산을 해서 H에 처음 들어가는 순간을 찾으시면 돼요. 예. 그래서 보시면 죄송합니다. 터치가 돼가지고 페이지 넘기는 거를 오른쪽에 놨는지 모르겠어요. 자, 아무튼 그래서 처음에 1,0이죠. 예. 2배 해주면 2,0 아직 H 안 들어있죠. 여기가 H입니다. 3배 해주면 3,0 아직 안 들어있고요. 4배 해주면 드디어 0,0이 되죠. 그래서 어디에 들어가죠? H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얘 위수가 얼마냐면 이거의 위수는 4인 걸 알 수 있어요. 자, 이 군이 원소가 4개짜리인 군인데 한 원소가 위수가 4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얘가 연산을 하면서 그 4개의 원소를 다 돈다는 얘기죠. 즉 뭐가 되냐면 순환군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에 뭐가 되냐면 바로 얘가 되는 거죠. 순환군이 되니까 이렇게 할 수 있다. 조금 더 간단한 방법을 좀 다른 방법을 한번 뒤에서 설명한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보겠습니다. 네, 정리 15.9 순환군의 잉여군은 순환군이다. 가환군의 잉여군은 가환군이고 순환군의 잉여군은 순환군이다. 제가 얘기했듯이 잉여군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전체를 조금 뭉치는 거거든요. 그러면 아무래도 구조는 조금 더 단순해지는 겁니다. 순환군은 가장 단순한 형태의 군이죠. 그걸 더 단순하게 만들면 그리고 갈 수 있는 거는 또 같은 순환군이 되는 거죠. 그리고 가환군의 잉여군은 가환군이죠. 증명 어렵지 않고 아마 우리 지난주 했을 텐데 가환군의 잉여군은 가환군. 그죠? 그 비가환군의 잉여군은 비가환일 수도 있고 더 간단해지니까 가환군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보시면 되고요. 자, 증명을 그럼 생각해 보겠습니다. 증명. 순환군은 핵심은 생성자라고 했죠. 생성자. 무엇이 생성자겠는가? 자, 우리 지금 말로만 썼으니까 우리 기호가 필요하겠죠. 증명하기 위해서. 그래서 전체 원래 순환군을 H라고 하고 그러면 순환군을 G라고 하고 생성자 A로 표시하면 되겠죠. 그리고 지금 우리 얘를 생각하는 거죠. 얘를 생각하는 거면 자, 이 잉여군의 생성자가 무엇이겠냐는 거죠. 그렇죠? 원래 전체군의 생성자가 뭐죠? A죠. 그럼 이 잉여군의 생성자는 뭐겠는가? 좀 생각해 보시면
A를 포함하는 잉여류, 얘가 생성자가 된다는 거죠. 증명 굉장히 루틴한 정의대로 따라가시면 되는 거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죠? 하시면 되고요. 여러분 직접 한번 해보세요. 이거 증명은 여러분이 직접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다음 또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리를 먼저 보고 앞에 그 예제 두 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리 뭐냐면 우리 직접곱 했었잖아요. 직접곱. 이 직접곱 안에서 그 정규 부분군이 있는데 이 부분군도 이렇게 직접곱 형태가 되면 그리고 각각이 원래의 정규 부분군이면 각각 나누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조심하실 점은 이게 뭐 당연한 건데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 원소들이 아니고 숫자나 이런 것들이 아니고 위와 아래다 집합들이죠. 그러니까 나눗셈이라고 해도 그냥 숫자 나눗셈처럼 생각하시면 안 되고 조심하셔야 되고요. 어쨌든 숫자 나눗셈처럼 하면 된다는 거죠. 하면 된다는 거고. 자, 여기 정리에 각각이 정규 부분군이면 그 직접곱도 정규 부분이 된다. 이걸 증명은 그냥 생략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정규 부분군 앞에서 봤던 동시 조건 중에 하나를 갖고 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이 증명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어떻게 되냐면은 파이라고 하는 함수를 자 여기 잘 보세요. 제1동형 정리를 사용하는 건데요. 제1동형 정리. 제1동형 정리는 이 자체로도 굉장히 중요한 결과지만은 특히나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아주 강력한 도구예요. 이걸 잘 쓰면 정말 편하게 아주 편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보여드리면은 다시 한번 적으면은 전체 군을 그 준동형 사상에 핵으로 코션트 해주면 그거는 그 이미지와 동형이 된다 이거였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를 조심하셔야 돼요. 여기를. 자, 여기서 얘네도 갑니다. 여기 G2 나누기 H2로 어떻게 가냐. 이쪽에 원소를 G1, G2, 콤마 G2라고 하면 이를 어떻게 보내주냐면 G1, H1 아주 자연스럽게 G2, H2 이렇게 보내주는 거예요. 위에 너무 엉망이네요. 그죠? 다시 쓰겠습니다. 그러니까 G1 코션트 H1 여기 G2 코션트 H2 이렇게 보내는 생각하고요. 자, 이렇게 보내면 여러분 첫 번째 따질 게 뭐냐면 이게 과연 준동형 사상이 되겠는가. 귀찮더라도 여러분 꼭 체크해 보셔야 되고요. 어렵지 않습니다. 이거는 생략을 할 테고요. 제가 그냥 여러분 직접 해보시면 됩니다. 각각이 준동형 사상된다는 걸 우리 했잖아요. 그죠? 정규 부분군에 대해서 했고요. 자, 두 번째는 이제 그걸 체크해 보셔야 되고, 두 번째는 뭐죠? 이미지 파이가 뭐겠는가. 근데 이거를 직접 꼭 빼고 하나씩만 보면 당연히 전사함수였거든요. 전체로 가는 거였거든요. 그 잉여 부분 가는 거. 그죠? 이제 왜냐면 오른쪽에 있는 모든 원소가 왼쪽에 있는 것들로 만들어지니까 전사함수. 이거는 전사예요. 그래서 이 경우는 항상 전사인 건 아니지만 이 경우는 전체입니다. 그럼 이제 뭐만 따지면 되죠? 여기 동형 정리를 보시면 우리 이거 체크했고 준동형 사상인 거 체크했고 얘 찾았잖아요. 그죠? 얘만 찾아보시면 돼요. 얘만. 커널. 그럼 어떻게 되냐? 세 번째. 커널 파일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 이 파트. 자, 잘 보시면 여기가 지금 함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파이의 G1, G2는 정의가 뭐냐면은 G1, H1, G2, H2 이게 커널에 들어있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G1, G2가 커널 파이에 들어있다고 하면 이렇게 되고요. 지금 얘가 뭐랑 같아지냐면 H1, H2 얘랑 같아지는 거죠. 그럼 이렇게 된다는 게 뭐냐? 조건을 잘 보시면
얘랑 같아지고, 예, 얘랑 같아지는 거죠. 그죠? 얘랑. 그런데 두 잉여로가 같다는 건 뭐라고 했죠? 한쪽에 있는 아무 원소나 대표 하나 골라서 그게 다른 한쪽에 들어가면 된다는 거였죠. 그래서 이걸 보시면 뭐냐면 이거는 G1이 H1에 들어가야 되고 G2가 H2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 역방향도 예, 성립하죠. 예, 따라서 뭐를 알 수 있냐면 따라서 예, 커널 오브 파이는 뭐랑 같냐면 H1 프로덕트 H2랑 꼭 H2랑 같아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바로 뭐를 쓰죠? 제일 동형정리 쓰는 거죠. 그렇죠? 제일 동형정리. 그래서 자, 정의요. 어디서 정의되는 함수면 정의되는 함수였냐면요. G1 프로덕트 G2에서 정의되는 함수였고 자, 이거를 뭐로 코션트 하죠? 커널, 얘로 코션트 하면 얘는 뭐랑 동형이 되냐면 이미지가 뭐였죠? G1H1 프로덕트 G2H2 예, 얘랑 동형이 되는 거죠. 따라서 증명이 되는 겁니다. 예, 증명 이렇게 하면 되고요. 그렇죠? 여기 알아두실 점은 제일동형 정리를 매우 강력하게 사용한다는 점. 그리고 이 결과도 잘 아셔야 됩니다. 예. 직접 꼭 계산할 때 각각 계산하면 된다. 자, 이제 예를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예. 자, 이 예제인데 앞에랑 비슷하죠? 예. 얘를 보시면 한번 써보면 예. 0,0, 0,2, 0,4, 그 다음 0,6인데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3개짜리입니다. 앞에처럼 그 원소의 개수를 갖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럼 이렇게 하면 24 나누기 3이니까 원소가 8개짜리다. 8개짜리 가완군은 순환군 Z4 곱하기 Z2 그리고 아니면 이렇게 세 가지가 있죠. 예. 세 가지를 다 따질 수도 있지만은 잘 보시면 이 경우는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조심하실 점은. 자, 여기를 잘 보시면 왼쪽은 다 0이잖아요. 그죠? 왼쪽 성분은 다 0이고 오른쪽만 0, 2, 4니까 얘는 어떻게 써도 되냐면은 예, 곱집 형태로 쓸 수 있다는 거죠. 예. 직접 곱 형태로. 그리고 이쪽은 예, 2의 배수니까 뭐 표현하기 나름인데요. 예. 그냥 이렇게 써도 된다. 246이라 써도 되고 아니면 잘 보시면 예. 2로 만들어지는 애죠. 이렇게 쓰셔도 됩니다. 예. 그죠?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비스듬히 쓰던 예, 분수형태에서는 상관없습니다. 같은 예, 차이는 없고요. 예, 이거고요. 자, 앞에 결과를 이제 정의를 쓰면 이걸 얘네끼리 해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Z4 코션트 0 프로덕트 Z6 코션트 예, 2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각각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 보시면 0 하나짜리로 코션트 해주는 거는 변화가 없다 했죠. 똑같다고 했으니까 그대로 얘가 되고요. 여기만 보시면 전체 6개짜리를 3개짜리 코션트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6개를 3개 묶어주는 거예요. 3개. 그러면 2개뿐인 거죠. 덩어리는 2덩어리. 그건 당연히 2덩어리짜리 구는 얘밖에 없죠. 따라서 예, 답이 나온 겁니다. 그죠? 바로 간단하게 답이 나온 거고요. 그러니까 얘는 Z4 프로덕트 Z2 예, 되는 거고요. 앞으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예. 요 예제 좀 이걸 다시 써보면 이런 거죠. 이쪽을 보시면 이쪽을 선물을 보면 이 경우에 얘는 어떻게 볼 수가 있냐면 얘는 그렇죠. 0 직접 곱 이쪽은 전체죠. 6 이렇게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경우도 자, 이렇게 쓸 수가 있고 주어진 문제를요. 각각 예, 각각을 나눠주면 예, 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첫 번째는 어차피 하나씩 묶는 거는 그대로가 있으니까 그대로가 되고 전체를 하나 묶어버리면 예, 0 하나짜리인 겁니다. 그죠? 0 하나짜리를 곱해주는 거는 곱 하나 많아져. 그죠? 이 곱해다 늘어나지가 않고 그러니까 얘는 그대로 예, 이렇게 된다고 예, 되는 거죠. 그래서 더 쉽게 계산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우리 잠깐 브레이크를 좀 가졌다가 예,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